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사모행 자석요법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간정격의 그 대표적인 병증, 근무력증이나 뭐 역류성 식도염, 그건 맨 처음에 보냈고, 또 간에 대한 그 중요한 정보, 그걸 두 번째로 보냈고, 오늘 보내드리는 것은 간 허증, 간의 기능이 약해. 에? 간의 기능이 약해서 이런 병증들이 나오는데 온전하게 진단을 하고 온전한 혈 위치를 알아야 되고 온전한 자석 시술의 그 정확성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사모행 자석요법의 관건이다. 먼저 진단, 올바른 진단이다.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거, 뭐 간정격 하면은 전부 간에 대한 허증이다. 심포정격 하면은 심포의 허증이다. 폐정격 하면은 폐의 허증이다. 근데 폐가 실할 때는 어떻게 하냐? 폐승격이라는 걸 놓으면 됩니다. 그 폐승격은 사암도인 황연학 스승님, 그분도 뭐 가끔은 쓴 그런 그 자취가 보이는데 주로 많이 쓰고 또 한국의 사음침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 쓰는 거 보면 대개 정격이에요. 정격을 주로 많이 써요.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긴급한 상황이 될 때는 실증이 될 수도 있지만 대개 보면은 소모가 되잖아. 장기가 소모가 돼. 간 같은 데는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제 열 받고 그냥 화내고 그러면 이제 그게 실증이 될 수도 있지만 대개가 다 허증이야. 왜? 기능이 약해져. 특히 대표적인 그런 예로 신장을 들 수가 있어요. 신장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앵앵 하고 나왔을 때 그때 신장의 그 아주 그 충만한 그 기운, 그걸 갖고 태어나는데 살아가다 보면은 다 써. 배럴이야, 신장이 인체에. 다 써버리면 어떻게 돼? 허증이지, 그게. 허증. 그래서 모든 장기는 우선 정격으로 봐야 한다. 특별한 그런 실증, 즉 뭐 미쳐서 날뛰는 그런 그 심장이 안 좋아갖고 미쳐서 날뛰는 그런 환자들, 또 화를 너무 잘 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실증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그런 사람은 또 실증을 놔줄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허증으로 본다. 그래서 정격을, 각 장부의 정격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오늘 간정격하고 다음에 이제 담정격하면은 이제 필요한 것들 천천히 우선 급한 대로 이 폐대장부터 간 담낭까지 그 오장육부의 모든 정격은 다 한 거니까 이제 쉬엄쉬엄 딴 거, 이 사모행 자석요법을 시술하면서의 그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발췌하고 또 제가 느꼈었던 그런 경험, 예, 이런 것들을 들면서 설명을 하는 시간들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간질환 환자의 근골격계 문제는 흔히 환자들과 맞닥뜨려서 문진하고 여러 가지 증상을 볼 때에 문진, 망진 이런 거,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간질환 환자의 근골격계 문제는 흔하다.
그리고 간 허증에 일어나는 그런 병증들, 몸이 저리거나 남의 살같이 둔해져. 넘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수족도 뻣뻣해지고, 예? 그리고 어지럽고 귀가 운다. 머리가 어지러워서 자꾸 눕고 싶다. 전신 마비 중풍, 중풍, 전신이 마비되는 중풍. 그리고 산후제병, 산후에도 중풍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산후제병, 헛것을 보면서 헛소리해. 그리고 열이 왔다 갔다 하고 발열도 나고 배가 살살 아프고, 이게 산후제병.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이때는 간정격과 소장정격을 양쪽에 전부 놓으세요. 양쪽에. 그러니까 총 16개의 자석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그리고 안구충혈이 돼. 안구충혈. 출혈이 아니라 충혈, 뻘개진다 이거예요. 잘 뻘개져. 그 안쪽으로 뻘개지는 거는 또 다른 요법을 쓰고, 바깥쪽으로 충혈이 일어나는 것도 또 달리 쓰고, 쭉 찾아보면 다 나와요. 제가 이미 다 각 오장육부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린 게 40개 조금 넘는데, 이거 달달달달 외워야 돼. 외우면 이제 자신이 생겨. 그리고 말하거나 움직이려고 하면 숨이 차오르고 기침을 한다. 이런 것을 간풍수라고도 한다. 간풍수. 안면신경통, 편두통, 이럴 때는 간정격도 쓸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증상에 따라서 담정격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경항두통, 경항두통, 아우 목이야, 두통. 손발톱이 자꾸만 갈라지고 부스러져,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얼굴이 검고 거칠고 눈이 밝지 않아. 눈이 밝지가 않고 흐미해. 그리고 힘줄이 늘어지고 심하며 머리와 눈이 혼미해져서 어지럽다. 담정격하고 같이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간허요통이 있습니다. 간허요통, 간허증으로 오는 요통. 근육, 간죽은 아니에요. 간죽은 근육이 당겨 굴신이 불능한 그런 상황도 이 간정격을 사용한다. 그리고 눈이 외사시,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외측으로, 코 가운데로 모여지는 거는 내사시지만, 코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외사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외사시도 양쪽이 다 되는 거 있고 한쪽만 되는 것도 있고 그래. 그때 진단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간정격으로 외사시를 치유해 줄 수 있고, 눈이 안쪽으로 몰려 내사시, 이때는 담정격은 근육을 풀어주는 느낌이에요. 운동신경을 컨트롤해서 긴장된 그러한 운동신경을 풀어주는 느낌, 그것이 담정격이 하는 일이에요. 간정격은 이렇게 조금 모아줘. 이렇게 그런 기능이 있다. 그것도 안구건조, 이때는 위승한격이라는 것도, 안구건조는 위승한격도 시술할 수 있고, 간정격도 시술할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줄줄 나. 이럴 때는 간은 간인데 간정격증에서 오는 것도 있고, 간한격증도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 녹내장이에요. 녹내장이 뭔지 알죠? 안구 내압이 증가하는 거. 이거 심하면은 시력 상실 또는 통증이 아주 심하게 되죠. 네, 녹내장을 치료할 수 있다. 뭐가? 간성격이.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간이 허한 상태에서 오는 병증들이에요. 그 눈이 침침하고 옆구리가 아파. 특히 오른쪽 옆구리 그 부위가. 그리고 황달. 간이 안 좋으면 황달 오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그 오정예막이라는 게 있어요. 눈동자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운데 검은 자위가 있잖아요. 그 검은 자위에 홍백색의 막이 덮는 듯 그렇게 덮여져요. 그걸 오정예막이라고 해. 이것도 허증의 간헐증. 예.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시력이 나빠져. 이때도 간성격. 그리고 청해, 오정예막이나 청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눈동자에 오는 거예요. 안정을 덮어. 뭐가? 청색의 운예가 안정을 덮는다. 청예. 모르면은 이제 좀 그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나는 빨리빨리 읽어줘야 되니까 시간도 그거 하고. 자, 그리고 야맹증 있죠? 야맹증. 생맹이나 야맹증. 그리고 심한 두드러기. 이거는 단마진이라고도 하죠. 심한 두드러기는 단마진. 신경을 많이 썼을 때도 쫙 자동으로 그냥 몸이 막 그냥 우들두들 올라와.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친구가 그 목욕탕 가서 때를 밀어주다가 이렇게 북 한번 긁으면 북 긁은 자리가 그냥 간지러우면서 확 튀어나와. 이런 거 심한 두드러기거든. 단마진. 이런 것도 여러 병증을 합해서 간성격으로 치료할 수가 있다. 이거는 100% 내가 자신하는 거예요. 심한 두드러기. 왜 그러냐? 우리 집사람이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좀 젊어서부터. 그래서 심하지 않고 그래서 내깔라줬는데 어느 날 그래요. 안 일어난다고. 그리고 눈이 밝지 않고 얼굴이 검고 힘줄이 늘어지고 머리와 눈이 아주 그 혼란하게 이렇게 어지러워. 그런 사람들 다 간이 안 좋은 거예요. 눈이 어지러워. 너무 어지러워서 안대를 하려고 해. 그리고 중풍 환자 중에 발을 흔들면서 걷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걷는데 잘 걷지도 못하지만 발을 이렇게 냅다 흔들고 디뎌. 이런 분들 간성격증이다. 그 코 속에 군살이 생겨. 그건 간성격도 필요하지만 또 신정격도 필요해. 신정격을 놓을 때에는 항상 몸에 열감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유의하시고. 그리고 어금니가 가렵고 붓고 통증이 있고 시큰거릴 때 이 간정격 또한 대장정격도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가 확장이 됐어. 또는 삼출성 늑막염으로 인한 가래, 그래서 호흡이 곤란할 때에도 간성격을 사용한다. 기관지가 뭘로 돼 있어요? 기관지가 심장은 뭘로 돼 있고, 엄밀히 따져서 위장이나 소장이나 대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뭐예요? 근육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간주, 근 모든 것이
해당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간정격으로. 그러나 어떤 병증에는 간정격 놓고 또 다른 거기에 필요한 다른 정격 혹은 뭐 승격이 필요할 땐 승격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리고 딸꾹질을 하는데 간기가 부족한 사람, 간이 허해서 하는 딸꾹질이 심한 사람이 있어. 안 끊쳐, 잘 안 끊쳐. 추운 데서 들어온 것처럼 얼굴이 푸르죽죽해. 간이 안 좋은 사람은 푸르죽죽하잖아요. 잘 낫지 않아. 요런 사람들이 딸꾹질을 할 때 간정격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 기침을 하면서 기가 치밀어 올라 숨이 차고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불편해서 잘 눕지도 못해. 이런 사람 간정격. 그리고 목이 뻣뻣하게 아프고 거품이 섞인 가래를 뱉기도 하고 사지가 걸랭해. 이럴 때 경황두통이라는 것도 같이 올 수가 있다. 이럴 때 간정격. 그리고 이제 간적이라는 건 뭐예요? 배 갈비뼈, 우측 갈비뼈 하단, 거기가 딱딱하게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뭐죠 그게? 이제 한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걸 또 뭐 폐적이라고 하기도 하지. 그래서 좌폐, 우간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우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관 좌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좌관 우폐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머리가 차가워야 돼. 그리고 발은 뜨뜻하고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인체의 그 구조란에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야. 머리가 뜨거워, 발은 차갑고 이럴 때 수승하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우간이 아니지, 좌간이 되지. 좌간 우폐. 그런데 이 적이 생겨갖고 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간 좌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수승화강할 때는 그 반대. 오케이?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 명차하부에 이렇게 뭐 담결이 있어. 이 뱃속에 늘 붓겉에 이렇게 딱딱 두들기면 똥똥똥똥 소리도 나고 그럴 때 간정격. 아랫배가 아프면서 땡기고 허리도 못 펴. 그럴 때 간정격을 사용할 수가 있다. 옆구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한 거 이거 전부 간이 허해서 오는 증상이에요. 그 다음 사마귀. 사마귀가 많이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유난히 많은 사람. 이건 간정격뿐만이 아니라 소장정격 그리고 신정격도 아울러서 사용하면서 사마귀를 근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몸이 괜히 저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이 괜히 저려.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저린 것 같고 그리고 발을 내디뎌도 잘 디뎌지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괜히 혼자 흔들거려지는 것 같고 그래. 나무의 살같이 감각이 둔해. 이럴 때 간허증으로 보고 간정격을 놓는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지가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지가 힘이 없지. 하지 무력. 나이 들어서 뭐 젊어서는 모르지. 나이 들어서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필히 젊었을 때 방사 과다한 거,
방사고 하다가 뭔지 알죠? 섹스를 너무 많이 했다 이거야. 어? 건강 생각 못하고 그냥 들고 그런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팔다리 국소 근육통. 그리고 이럴 때는 그 지구하고 조회까지 같이 해주면 돼요. 근육이 경련이 일어난다. 그리고 굴신분리하고 관절 아파. 그래서 보행이 좀 잘 되질 않아. 이럴 때. 그리고 또 손이 마비되면서 아픈 것이 삔 것 같고 사지골절이 심하게 아픈 것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 같아. 이럴 때 간정격. 손이 마비가 돼. 마비. 그 몸이 저리거나 나무 살처럼 감각이 둔하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몇 번씩 내가 이렇게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육이 땡겨서 무릎 관절이 붉어지고 굴신이 잘 안 돼. 걷는 거 보면 꼭 똥 싼 사람처럼 엉거주춤하고 걸어. 이럴 때 간정격. 그 근산이라는 게 있어. 산증. 근산에도 간정격을 시술할 수가 있다. 요도염 등의 생식기 염증으로 인한 근산. 오케이? 예. 요도염. 예? 요도염. 세균이 들어갔어. 요도에. 생식기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럴 때 간정격. 그리고 생식기에 뭐가 많이 나. 여자나 남자나. 우들두들 뭐가 많이 나. 간정격. 그 다음 소변이 쌀 씻은 물 같아. 단백뇨 네프로제라고도 하지. 일종의 정확하게 따져서는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뭐 그 같은 군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프로제, 단백뇨. 이럴 때 간정격. 또 위승격도 넣을 수가 있다. 그리고 소변을 찔끔찔끔 봐. 허약한 노인, 허약한 노인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그리고 소변도 방울방울 떨어지고 팔다리도 노곤하고 소변 보고 나면 허리가 또 시큰시큰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 전부 간정격, 간이 허해서 오는 증상들이에요. 냉설이라는 게 있지. 냉설, 오한, 몸이 덜덜덜덜덜 떨리고 또 몸이 무겁고 배도 더부룩해지고 아프고 그냥 소화가 잘 안 된 것들이 자꾸만 대변으로 나와. 냉설. 그 차가운 설사. 냉설. 그리고 그 밑에 또 설사라고 적어 놓으세요. 오래 이 설사도 그냥 하는 설사 말고 오래 낫지 않고 삐질삐질 이렇게 나오는 이질 같은 오래된 낫지 않는 설사, 이런 때에도 간정격을 놓고 또 대장정격도 같이 번갈아 놓을 수 있다. 오케이? 네. 그 신음식을 잘 못 먹어. 신음식을 잘 못 먹는 사람도 간정격. 그리고 꽃가루 알러지, 이때에도 간정격. 그리고 백반증이라는 게 있어. 백반증 아시죠? 그 누구야? 그 유명한 그 흑인 죽었지. 아주 유명한 아이. 얼굴이 흑인인데 하얗게 변했잖아. 걔 이름이 뭐야? 걔가 백반증이에요. 손에 올 수도 있고 이마 쪽에 올 수 있고 옆구리, 얼굴에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몸 전체에 올 수도 있지. 근데 주로 발현되는 게 손, 이마, 귀 옆에, 발재 있는데, 그 돌아가면서 턱 있는 주변, 요런 데에 발생한다고. 에? 물론 뺨, 입, 주위, 심하면 그렇게 오고, 얼굴 전체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백반증이라는데, 간정격, 그리고 폐승격을, 이렇게 교대로, 놔주면, 꾸준히 놔주면, 네, 실효를 거둘 수가 있다. 네, 대충 그 간정격, 즉 간이 허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그래서 간정격을 시술할 수 있는 병증들을 쭉 나열해 봤습니다. 그리고 간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혈장도 만들고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거 뭐 또 여러 가지 화학 공장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중공폐렴, 네? 중공에서 그 세계로 퍼진 이 코로나 19 이 병으로 인해서 뭐 젊은 사람은 괜찮아. 젊은 사람은 면역기계가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고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람들, 심장이 안 좋다거나 폐가 약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죽어요. 심해서. 폐렴이 된다고. 그 폐렴이라는 게 뭐야? 자, 이 코로나 19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균이 간의 자가 면역 체계인 간의 기능을 침범을 해서 간의 면역세포,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몸 안에 들어오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물질 이런 것들을 없애고 죽이고 하는 그런 어나운스먼트 뭐 하는데, 예. 그런데 이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몸 안에 들어오는 이물질을 처리한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간에서 생성되는 쿠퍼 세포라는 것입니다. 쿠퍼, 간 속에 있는 쿠퍼 세포는 그러한 인체에 유용한 그런 일들을 해요. 뭐라고 그랬죠? 간의 쿠퍼 세포. 그것이 인체에 들어오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들어오는 것을 잡아서 전부 죽여.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중공에서 나온 그 바이러스, 코로나, 지금도 이렇게 확산이 된다, 어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노인들, 특히 나이 든 분들한테 아주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 이게 간에서 아이고 참.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세요. 음식과 음료가 제공됩니다. 자, 좋은 아침. 참고로 오늘 오후 2시에 산책로에서 신코드의 마요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나운스먼트가 이렇게 깁니다. 예.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 19, 코비드 19 그걸로 인해서 죽는 것이 뭐냐면 대개 심장 샥 아니면은 폐렴으로. 그런데 사실 나이 든 분들이 독감 걸려도 폐렴으로 전부 그 세상 뜨는 분들 많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건 몸에 필요한 거예요. 적절하게 이렇게 나타나면 괜찮은데 이게 사이토카인 스톰이 돼버려. 사이토카인 폭풍이 돼서 네 놈이난 우리 적이나 아군이나 그냥 막 전부 그냥 잡아 족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자, 잘 들어보세요. 사이토카인은 혈액 속에 함유되어 있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면역 단백질 중 하나이다. 세포 신호화, 셀 시그널링이라고 그러죠. 셀 시그널링, 세포 신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면역 세포가 분비하는 폭넓고 느슨한 broad and loose 단백질이다. 사이토카인 폭풍 또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은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한 인체 내 면역 체계의 과도한 반응이 정상 세포까지 공격해서 일어나는 과잉 면역, 그러니까 이게 병증 상태지. 과잉 면역, 염증 반응이자 급성 면역 이상 반응을 말한다. 뭐가? 사이토카인 폭풍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건 좋은 건데, 앞에 얘기했잖아요. 면역 단백질이다 이거야. 근데 이것이 증후군이 돼버려. 그래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나쁜 물질이나 곰팡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자기 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세포까지 공격하고 이 난리를 핀다 이거예요. 사이토카인 폭풍이 과잉 면역, 염증 반응이자 급성 면역 이상 반응을 말한다. 면역 물질이자 세포 간 신호 전달의 역할을 하는 사이토카인의 과다 분비로 인하여 발열이 과다하게 일어나는 반응이다.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40도, 섭씨 40도 이상에서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에는 단백질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그 결과 정상세포가 면역세포에 의해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스페인 독감 때 주로 25세, 45세 아주 건장한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난 엄청난 사망률은 이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면역체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신체 조직을 파괴한 과정에서 생긴 큰 2차적 피해가 그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죽어. 예? 정상적인 면역세포여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이 단백질 아니에요. 면역 단백질 아니에요. 40도, 40도, 섭씨 40도 이상에서 노출될 경우에는 이게 괴상한 단백질로 변형이 돼. 예? 여기에도 그 설명이 나. 이번 중공폐렴에서 노인층이나 면역체계가 현저히 낮은 층에도 인체의 세포에 공격을 한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사망한 것도 이 사이토카인 폭풍의 결과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토카인도 간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간. 그렇죠?
간의 쿠퍼 세포에서 이 세균과 바이러스 그리고 또 뭐 곰팡이 이런 이물질들 이런 걸 처리하는데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쾌상해져 갖고 이게 몸의 세포를 공격한다. 그러면 간 정격으로 컨트롤 해줘야지. 그 이외에 또 다른 정격까지 또 간 정격이 주 치료법이지만 사이드로 또 다른 정격까지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없앨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코로나 19이든 하여튼 폐렴이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폐정격하고 대장정격이에요. 그런데 주로 권장하는 것이 폐정격이지. 폐정격. 대장정격도 쓸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좀 병증만 소개하고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어요. 그리고 어나운스먼트 안내 방송이 나오느라고 조금 시간이 지체됐고,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모아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강의에서 내가 얘기한 거 많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거를 중요한 거를 딱딱 요점을 체크를 해갖고 노트를 해놓으시라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치료하고 내 자신을 치료하고 내 식구들을 치료해 줄 때 아주 유용한 임상례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노트에 일일이 본인들이 직접 써야 공부가 더 되니까 그건 녹음할 필요 없고 그냥 직접 쓰세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간과 표리 관계에 있는 담 정격에 대한 마지막 패턴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네, 오늘 감사합니다.